자, 대한민국 모든 공채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공채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스카우트의 신미경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태풍 피해 없으셨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 집은 또 아파트인데 1층에 살고 있어서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감사한 다행이네요. 일입니다. 1층이면 네. 근데 토사의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조심- 예, 네, 조심하세요.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층이 제일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오늘 알아볼 게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은 그 코오롱 그룹 하반기 공채에 대비한 핵심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코오롱이라고 하면 그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코오롱이요? 코오롱 모터스. 코오롱 모터스, BMW 코오롱 모터스 수입사거든요. 아, 네. 역시 또 자기의 관심사 쪽으로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네, 요즘에는 뭐 등산복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요. 맞아요. 예, 저희가 잘 모를 땐 항상 우리가 그렇죠. 박준욱 이분을 기자께 부르시죠. 넘겨보도록 하죠. 코오롱 하면 또 뭐가 대표적인가요? 코롱이 가장 유명한 게 짝퉁입니다. 제가 짝퉁이라고요? 코롱 출입을 했었을 때 예. 아마 주변에 보면은 오일장이라든지 지방 갔었을 때 시장에서 네. 제일 많은 상표가 코롱인데요. 그중에 사실은 절반 이상이 정품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이고 친숙하다 보니까 많은 이른바 짝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코롱에서는 너무 많은 짝퉁이 나오다 보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했다가 정말 포기할 수준으로 이 짝퉁이 많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그만큼 코롱이 유명하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상당히 친숙한 브랜드이자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다 입은 옷 같은 거 입은 거 보면 뭐 이제 복종 네. 아니면 코오롱이 많아요. 예. 네, 그럼 준비해 오신 신미경 컨설턴트께서 직접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짝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 류가 또 의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그 코오롱 스포츠를 그 회사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코오롱 그룹의 자회사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사업 분야 중 패션 부문에 해당됩니다. 네. 그 아무리 그 불경기라도 각 가정마다 스포츠웨어는 구비를 하고 등산은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인기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그 1954년에 나일론 섬유 사업으로 시작된 기업인데요. 지금은 건설, 환경, 레저를 비롯해 화학, 첨단 소재, 바이오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31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대표 사업으로는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건설, 그리고 코오롱 웰케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 영역이 다양한 만큼 자신의 관심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텐데요. 자, 그럼 신미경 컨설턴트가 준비해온 첫 번째 쏙쏙 키워드 함께 보시죠. 신입 30% 여성 채용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 정말 채용 인원의 30%는 무조건 여성으로 뽑는다는 건가요? 네, 저도 여성이어서 굉장히 희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 코오롱 그룹의 하반기 그 공채 일정은 작년보다 다소 이른 그 다음 달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지원을 시작으로 코오롱 베니트 등 8개사의 공채 문이 열립니다. 코오롱의 그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200여 명으로 그 추산이 되고요. 주목할 만한 소식은 말씀하신 이 중 30% 이상을 여성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이웅열 회장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2001년 그룹 계열 회사 채용 시스템에 처음 도입한 신입 30% 여성 채용 쿼터제인데요. 네. 여성 인력 채용을 확대하여 각 그룹의 활력과 긴장을 불어넣는 채용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 뭐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우수 인력들이 네. 특히 여성 인력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30% 여성 쿼터제. 근데 이제 저는 또 아까 뭐 여성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조금 우리 남자들이 불리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여성 쿼터제 30%를 채운다고 하면은 나머지 70%는 누굽니까? 남자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봤자 7대3으로 남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쿼터제를 해도 남성이 많다는 점이 여전히 여성한테는 불리하다는 것을 좀 반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진짜. 30%가 아니라 50% 네. 쿼터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드는데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간단한 채용 그렇게 쿼터제를 과정을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려주시죠. 네, 그 코오롱 그룹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1차 서류 전형을 거치게 되고요. 코오롱 그 자체에서 개발한 LSIT인 그 인적성 검사를 치르게 됩니다.
합격자에 한해서는 그 입사 후가 더 혹독한 훈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코오롱 인재개발센터에 입과를 하게 돼서 대략 그 3개월간의 강도 높은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받게 되고요. 네. 수료 이후에 현업 부서에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취업 과정도 어렵지만 채용 후에도 이렇게 정말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된다니까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코오롱 그룹은 스펙을 얼마나 볼까요? 네, 그 코오롱 그룹은 타기업의 그 타기업 공채에 비해서는 전공이나 어학 성적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각 그 모집 부문별로 관련 전공과 우대사항이 있으므로 경쟁자들과 그 겨루어서 그 승산이 있으려면 자신만의 히든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예를 든다면 실제 업무를 사전에 익힐 수 있는 인턴 경험이나 특수어 사용 능력, 전문 지식에 대한 뒷받침이 돼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어학 점수의 커트라인은 없지만 이 회사가 또 글로벌 전략을 중시하는 회사이므로 영어 말하기 점수 제출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토스나 오픽 중 하나는 점수를 취득하여 제출해야 하고 토익 점수는 의무 제출이 아닙니다. 그 서류 전형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그 하반기 코오롱 채용 전형에 참가하는 응시자들은 기존의 그 평이한 자기소개서 양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식의 그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해야 된다고 코오롱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네. 자, 기존의 거 달리 또 새로운 형식이라고 하니까 좀 두려움이 앞서는데요. 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올 하반기 그 자기소개서는 그 아무리 그 문항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전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지원자 자신의 경험사항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재능을 잘 파악한 자기 이해가 충분히 선행된다면 그 작성 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류상에 묻는 질문들이 얻고자 하는 키워드들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 선별하면 그에 맞는 사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오롱 관계자들이 익숙하고 또 편안하게 느끼는 그 인재상의 단어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창의나 도전 정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세, 미래 지향적 성향 등이 드러나도록 그에 따른 그 삶의 경험들을 소제목을 달아서 간략한 내용으로 준비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불어 그 공채 속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기업이 알고 싶은 건 단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왜 코오롱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업무에 대해서 그 이해가 어떤 준비 사항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그 충분히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적으로 지원서 작성 항목별 그 홈페이지 상에 작성 가이드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어떤 그렇습니다. 서류도 좀 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인적성 검사일 텐데요. 인적성 검사는 어떻습니까? 네, 그 인적성 검사는 100분 동안 357개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인성검사 25분, 그리고 적성검사 75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난이도는 쉬운 편이므로 한자나 상식 등 그 기본적인 기출문제만 사전에 파악이 된다면 충분하다고 여겨지고요. 최대한 그 좋은 점수를 받을수록 유리하고 입사 후 직무 배치 시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과 필요 자질을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인적성 검사가 그 전형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 사전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주 문제를 접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주 접해야 되겠군요. 네. 예. 자, 다음 면접 전략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코오롱 그룹의 다양한 계열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모집 분야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계열사별로 다른 면접 문항들을 잘 파악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오롱 그룹 면접은 서류 전형 이후에 제로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요. 실무진 면접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 사전에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금융그룹처럼 그 블라인드 전형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음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계열사별로는 토론, 그리고 PT, 전공, 영어 면접 등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팀장 면접에서는 그룹 토론과 실무 면접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 2차 면접을 이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 실무 면접에서는 지원자가 선택한 각 분야별 실무진 팀장급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지원자의 직무 준비도를 파악하고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그룹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전공 지식이 아니라 시사 관련 문제가 출제되므로 최근 시사를 정리해 놓은 블로그나 기사를 검색하시거나 그 신문 사설 등을 읽고 그 직접 자신의 견해를 달아보고 구두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라면 어렵기 때문에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자 기업들의 면접 전형에 이제 꼭 그룹 토론이 들어가는데요. 네. 자, 박 기자님, 스터디를 좀 구성해가지고 대비하는 거 좋을까요? 꼭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얘기할 때 자기 습관이나 표정이라든지 버릇 같은 것을 혼자서는 물론 가끔 거울 보고 연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지적을 해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체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룹 토론, 특히 이 면접을 대비해서 그룹 토론은 반드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오롱 그룹의 공채 소식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끝으로 오늘 핵심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원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그 움직임과 변화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직에 들어갈 사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서류 작성이나 면접 시에도 해당 사항을 언급해주게 된다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아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코오롱 그룹은 작년 말 주요 계열사 5곳의 CEO를 교체하면서 젊은 CEO를 임명해 새로운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그룹 내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신임 그 CEO 5명의 평균 나이가 54세 정도로 종전의 그 CEO들의 평균 나이인 61세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네. 최고 경영 관리자들의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대내외적 경영 환경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취업 준비생들의 준비 자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문제 해결 능력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1인의 노력, 그리고 새로운 생각 등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오롱 그룹의 하반기 공채 전략 이렇게 짚어봤고요. 여러 가지 팁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커트의 신미경 컨설턴트 그리고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